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는 분이 과연 시댁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도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누이까지 다 괜찮으면 명절 때만 한 번씩 만나지만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시고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딘가에는 필연적으로 또라이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의 고민거리죠.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네 라며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희라 씨는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녀의 이런 특징은 연인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 사이가 멀어질까봐 친구들의 의견을 조용히 따르곤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자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성격과 가치관이 비슷한 수연 씨를 만나고 희라 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안정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수연 씨를 만나면서 말끔하게 해결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보니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겨서 관계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희라 씨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갈등을 막기 위해 애써보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말이죠. 지금은 희라 씨와 수연 씨가 사이가 좋지만 앞으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연 씨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는다던가 별거 아닌 행동에 섭섭함을 느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원래 자신의 패턴대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 부분에 저항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소한 감정을 절대 감추거나 속이지 마세요. 그럴 때는 솔직한 감정을 수연 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늦게 반응하면 더 어색하고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나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면서 원칙을 정해놓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대 후반 영미 씨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타고나길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먼저 다가가진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반에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마음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다들 자유로워 보였고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자신만 뭔가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부자연스럽다 보니 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들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영미 씨는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업에 전념했고 학점은 늘 좋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던 외로운 느낌은 계속 꼬리표처럼 영미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뭔가가 허전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 씨가 먼저 다가와 종종 식사도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뒤 미희 씨는 영미 씨에게 교회를 권했고 미희 씨는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거절하지 않았고 점점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관련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는데 그 문제의 교회가 바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던 곳이었던 겁니다. 사이비 종교는 아주 전략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조금씩은 결핍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도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꼭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고 기댔다가 대인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사기꾼인 줄 모르고 큰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믿고 비밀을 털어놨다가 구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의 경우에는 데이트 앱을 통해 성인들과 접촉하고 결국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선 관계에서 생기는 균열에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견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안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덮어놓고 사과하지 말고 내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화해부터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균열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균열을 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내가 우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이에게 그 감정이 대물림될 위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인 혜선 씨는 퇴근만 하면 기운이 없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에너지 소모에는 신경을 쓰면서 감정 에너지 소모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못 씁니다. 혜선 씨의 경우는 업무량이 가중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느라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식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리면 차라리 인식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중에는 이 안테나의 방향이 내가 아닌 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우울한데 일하는 시간에 그걸 티냈다가 혹시라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길까 걱정되고, 그래서 나중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심하다 보면 희로애락이라는 사람의 감정이 모두 회색으로 변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갖고 있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또 억지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인간관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경직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든 학업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크든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든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철저히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만 반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스킬을 익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인생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할까요? 억지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고유한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섬세하게 잘 관찰하기만 해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민과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